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관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네를 조금 넘어서 한번 좀 보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 더 망원경도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더 멀리 한번 내다보자. 더 깊게 한번 이제 우주를 한번 들여다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출발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게 우리 은하 이제 미리네 중심부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중심부 여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찍은 사진이고, 요게 대개 이렇게 3광년 정도가, 요 정도가 3광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한 3년을 걸려 갈 수 있는 거리죠, 요 정도가. 이런 중심부를 이제 보는 거고, 사지타리우스 8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이제 연상하시면, 여기에 찍혀 있는 것이 대략 한 50만 개의 별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세보지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세보면 50만이 되나 보죠. 이런 거는 대학에서는 항상 이제 그 대학원생이 하기 때문에 교수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 은하의 마지막이고, 우리 은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데, 이른바 마젤란 구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젤란 구름.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게 마치 구름처럼 보여서 구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은하입니다. 은하치고는 좀 조그만한 은하죠. 그러니까 이 마젤란 구름이 이제 두 개가 있어서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라지 마젤란의 클라우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게 왜 마젤란에 붙었느냐? 이걸 말합니다. 여기 가운데 이거. 이게 마젤란에 붙었냐 하는 거는, 마젤란 다 아시죠? 이렇게 뭐 탐험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처음으로 했다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마젤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남쪽 쭉 내려갔고, 남아메리카를 쭉 지나서 거기 이제 마젤란 해협이라는 데를 이제 지나가서 태평양을 나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북반구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방향을 이제 보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 밤에는 이제 북극성이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딱 찾으면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비교적. 그러면 북쪽을 우리가 아니까 방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남반구로 내려가게 되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북극성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요새는 북극성하고 같이 딱 맞게 이렇게 남극에, 하늘 남극에 있지는 않지만, 그 남십자성, 그 크룩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크룩스라는 걸 알지 못할 때고, 그래서 마젤란이 어떻게 했느냐? 밤에 바로 이 구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방위를 잡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마젤란 구름으로 알려진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은하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밤에 이제 구름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마젤란 구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오늘날 와서는 이제 이 은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은하라는 거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별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물론 은하치고는 굉장히 작은 은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거리가 대개 163킬로 라이트 이어니까, 말씀드리면 163킬로 광년이니까 16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한테 16만 광년 떨어져 있게 돼 있고, 10만 3천 광년. 질량이 대개 이것이 해의 질량을 말하는 거니까, 해의 한, 1000억 배 정도, 해의 1000억 배 정도 질량을 갖고 있는 거고, 요 놈의 반지름이, 요 마젤란 구름의 요 은하의 반지름이 대략 7천 광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조그매 보이지만, 이 사이가, 이 길이가 한 7천 광년 정도가 되는 거죠. 뭐,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뭐 거리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질량하고 반지름을 잴 때 경계를 어디까지? 경계, 사실 그거 조금 막연하긴 합니다. 경계는 일단 막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거냐. 엄밀히 말하면 태양계를 어디까지 볼 거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태양계의 끝을 뭐 가장 조그맣게 하면 명왕성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뭐 예를 들면 이제 카이퍼 벨트나 아니면 오르트 클라우드 구름까지 이제 하느냐, 아니면 더 멀리 가면 이게 사실은 중력이 어느 정도 미치는 범위까지 우리가 본 게 보통 가장 표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커져서, 말하자면 대강 얘기하면 다른 별, 그러니까 해 말고 가장 다른 가까운 별하고의 대강 얘기하면 절반 정도,
사실 중력이 미치는 범위라 할 수 있거든요. 주로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태양계의 크기가 뭐 이광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거의 영해의 개념이네요. 예,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한 60억 킬로미터, 제일 작게 보면. 크게 보면은 20조 킬로미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어디까지 보냐, 무슨 기준에 따라 할 거나 굉장히 막연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저런 은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두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철저하게 딱 우리가 클리어 컷하게 이렇게 딱 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약간 좀 들쭉날쭉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게 보면 근데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정도가 아마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크기의 기준이야,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 크게 보면 한 이 정도까지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크기의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라든가 이 거리 같은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여기 제가 쓴 숫자들은 전부 다 사실 다 상당히 이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큰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문학에서 쓰는 그런 수치들은 사실은 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똑같은 큰 마젤란 구름을 이제는 넘빨강으로 본 겁니다. 아까는 이제 보이는 빛으로 본 거고, 넘빨강을 본 거고, 이것이 이제 여기 두 개 보시면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은 거를 찍은 건데, 왼쪽은 스피처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걸로 2003년에 발사한 거고, 오른쪽인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이른바 넘빨강이니까 가온 넘빨강 및 IR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적외선 중에서 빨강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꽤 나간 적외선 구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골 별송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큰 마젤란 구름 안에 있는 별송이들, 그러니까 공 모양으로 있는 별송이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NGC 1783이라고 부르는 건데 글로벌 클러스터죠. 이것도 다시 보면 좀 막연한 거죠. 어디까지 잡을 거냐가. 그러니까 이건 아마 대충 보시면 아마 여기 보이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여기 상당히 크게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준이 구분이. 교수님 되게 징그러워요. 아니 아름답다고 보이시지 않고 되게 징그럽다고. 아니 그게 왜냐면 양각처럼 보여요. 뭐처럼요? 양각으로 보인다고. 양각이요? 네, 튀어나온 것처럼. 예. 도깨구리 등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게 유명한 이른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죠. 이거는 은하 중에서 우리도 이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서울에서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은하 미리네하고 상당히 닮아서 미리네 쌍둥이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우리 미리네보다 이게 조금 더 크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크다고. 이름이 이제 M31 혹은 NGC 223입니다. 이거는 메시에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거고, 이거는 새로운 이제 그 은하 캐탈로그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 거리도 좀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전에는 200만 광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225만 광년이라고 했다가 또 230만 광년이라고 했다가 요새는 245만 광년이라고 보면 합니다. 조금씩 멀어져서 여기 상당히 이렇게 오차의 범위가 사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그러니까 해 질량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조배 정도 되는 거죠. 1조배 정도가 되고 별이 한 1조 개 정도 있다고 보통 추산이 됩니다. 이런 거 다 사실 전부 다 추정이죠. 그리고 이게 반지름이 요 은하의 반지름이 한 11만 광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셈이죠, 사실 크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녀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하가 다 우리부터 멀어진다고 보통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정말로 멀리 있는 은하들 얘기입니다. 우주 전체 규모를 봤었을 때 얘기고, 근처에 있는 것들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근처에 있는 녀석들은 꼭 이렇게 워낙 이게 200만 광년 같으면 굉장히 가까운 우리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허블 팽창이라는 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이 녀석은 어떠냐? 거꾸로 우리한테 오히려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이거는 우리가 접근하는 얼마나 빨리 접근하냐면 1초에 100km 이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매 초마다 100km 이상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이, 이 은하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야 될까? 예. 충돌합니다. 우리 은하 충돌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충돌할 겁니다.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은하가 현재 이 우리 은하, 미리 은하, 안드로메다나 다 이른바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나선 은하거든요. 나사에 팔이 있는 거죠. 돌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같이 팔을 소용돌이에서 말하자면 태극 무늬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충돌하면 타원 은하로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타원 형태로 되는 거죠. 이 소용돌이 이런 그 나선선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 것인가? 충돌하면 끔찍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언제 충돌할 것이냐? 40억 년 후에 충돌하게 되고 그다음 60억 년이 후에야지 이제 타원 은하가 될 텐데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근데 40억 년 지나면 아마 해가 우리 지구를 삼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37억 5천만 년 후에 하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늘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해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해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치면은 안드로메다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의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드로메다가 충돌하기 2억 5천만 년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40억 년 정도 있다가 충돌하기 때문에 37, 5천만 년이 지금 지나면 2억 5천만 년이 남은 겁니다. 충돌할 때까지.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모양이 될 것인가? 이런 모양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늘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 하늘이. 그러니까 이 하늘이 안드로메다 원반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 은하수거든요. 미리네. 이것이 우리 은하수.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이것이 안드로메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 하늘이 이렇게 안드로메다 원반에 채워지기 때문에 이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리네가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미리네가 모양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뒤틀어서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상상한 게 아니라 그 물리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실제로 물리학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미리네 안드로메다 은하가 여기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딱 이게 옵니다. 딱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죠.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무슨 예뻐 보이지만 별들이 저렇게 흐트러진다는 건 끔찍한 어마어마한 게 생기는 거죠. 사실은 여기 조그만 은하는 이게 세모자리, 그러니까 트라이앵귤러 은하라고 해서 조그만 은하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은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보다는 충분히 작고 그래서 좀 더 멀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둘이 지금 합쳐진 걸 보이시죠? 이게 지금 둘이 합쳐진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엄마 아빠 애기 같은데. 하나가 된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저게 합쳐져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쌍성이 아니고 나선 은하가 두 개 합쳐져서 타원 은하가 되면은 그 과정도 저렇게 합쳐지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면 20억 년 정도 걸립니다. 20억 년. 가까이 와서 부딪혀서 돌아가서 한 20억 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 과정인 것들도 있겠네요. 다른. 참 이게 참 그거 보여드리죠. 또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동영상에서 1초는 1억 500만 년에 해당합니다. 1초가 1억 500만 년이니까 여기 동영상 보셨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 82억 년 후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산원으로 바뀐 것까지.
아까 은빛으로 파랗게 보이는 건 나선호였고, 이제 이렇게 좀 노랗게 보이는 건 이제 타운나로 이렇게 바뀐 걸 보여드립니다. 80영역까지. 지나가서 이겁니다, 바로. 이거 현재 모습입니다, 이거 현재. 나선호나 두 개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은하, 여기 은하랑 이 은하가 두 개 충돌하는 모습을 현재 찍은 겁니다. 어떻게 찍은 거냐? 바로 제임스의 우주망원경하고 찬드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은 이제 적외선을 촬영한 거고, 찬드라는 X선을 촬영한 것도 두 개 합친 건데, 이 바로 최근 아주 최신 관측 자료입니다. 아주 최신. 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현재 직접 관측한 거예요? 예, 직접 관측합니다. 직접 관측합니다. 정확 관측입니다. 시뮬레이션 아닙니다, 이거. 아까 동영상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물론. 그것도 뭐 굉장히 아주 대량으로 대규모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믿을 만한 시뮬레이션 결과고, 이거는 정말 관측한 겁니다. 관측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IC163이라는 녀석하고 그다음에 NGC207이 한 거고, 여기 보시면 흰빛, 하얀 거, 잿빛, 회색, 그다음에 빨강 이런 거는 바로 넘빨강에서 이거는 저 제임스 웹이 찍은 거고, 파랗게 한 거는 X선을 보여줍니다. X선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X선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그 넘빨강 데이터를 지금 합친 거죠. 자, 이 두 개의 은하는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백만 년 전에부터 스치기 시작한 거고, 지금 아직 완전히 하나로 합친 게 아니죠. 스치기 시작한 거고, 앞으로 수십억 년 지나면 이제 하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네. 참 놀라운, 정말 참 놀라운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찍어냈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네.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적어놨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안 적어놓은 건,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이건 지금 확인을 못한 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아름답네요, 저거는. 네, 처음 보는. 이거는 아름답지. 아까는 좀 징그러웠는데. 아름답다고 하시는 게. 자, 그러면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를 한번 좀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걸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안드로메다입니다. 이거 현재 안드로메다. 이것도 역시 이것은 여러 가지로 허블하고 뭐 이런 데 찍은 건데, 안드로메다를 허블에 찍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허블에 찍은 건데, 한 번 찍은 게 아니라 모자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모자익했냐? 10년 동안 찍은 겁니다. 허블 망원경이. 안드로메다를 10년 동안 찍고, 거기서 600개 영상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그거를 합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안드로메다에 대한 이 지도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만들어 놔서 화소수가 한 25개 넘는다고 하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별을, 그러니까 해보다 더 뜨거운 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보다 좀 더 강한 놈만 골라서 한 것이 2억 개 별이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건데, 2억 개를 봤자 전체 그 안드로메다 은하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뭐 극히 일부입니다. 한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한 수천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A고, 요게 B,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하는데, 요 각 부분들을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잘 이렇게. 각 부분들 보시면, 확대한 게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요거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확대 보면 여기 빛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별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우리 은하에 있는 별입니다. 우리 미래에 있는 별이 그냥 여기 찍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거 두 개는 이것도 역시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더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더 멀리 은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별송이들입니다. 안드로메다가 가지고 있는 별송이들.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여기 은하 안에 있는 것이 푸른 별송이들이 있고, 더 멀리 있는 게 바탕나 노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미리네 안에 있는 것이 밝은 별이 몇 개 이렇게 여기 두 개 찍힌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한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요 부분을 확대해 본 것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B, 요 놈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 이게 뭐냐면, 여기서 NGC 206이라고 하는 그 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별들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이 별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건데, 별들이 아직 모여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스타 클러스터, 이렇게 별송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헐거워서,
그러니까 좀 헐거워갖고 조금 여기 보면 한 3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구름들 분자구름이라고 하는 건 이 먼지들도 잔뜩 있고 그러니까 먼지들만 있으면 우리가 별구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먼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먼지들에다가 또 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에 좀 특별한 그렇다고 별송이처럼 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존재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만 이 C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뭐냐면 이건 별송인데 이렇게 별송입니다. 별송인데 이건 굉장히 이 파랗게 보이는 건 아주 굉장히 갓난 별들, 갓난 아이기처럼 별이 갓난 별들입니다. 갓난 별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젊은 별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요놈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은하가 여기 하나 있는 겁니다. 은하. 이게 이제 이건 안드로메다 바깥에 은하가 하나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조그마한 은하라서, 이거는 M30이라고 하는 은하인데, 우리가 보통 위성은하라고 하면 위성은하가 무슨 얘기냐? 안드로메다의 위성이다 이거죠. 안드로메다의 위성. 그래서 아마도 안드로메다랑 옛날에 충돌했다고 예상이 됩니다. 충돌했던 것 중에 남은 거, 조금 남은 놈이 저렇게 위성은하로 이렇게 조그맣게 남았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요놈 안드로메다 안에 그 놈이 이거죠. 바로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별들이 무수히 많고 엄청나게 이게 다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렇게 먼지 같은 이 시커멓고 좀 이게 아주 갈색 이런 먼지 같은 것이 먼지 띠가 이렇게 쭉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안드로메다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한 그런 그 사진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허블이 찍은 600개를 합쳐갖고 이렇게 가장 정밀한 안드로메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참 지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소용돌이 은하라고 해서 월플 갤럭시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용돌이 정말 소용돌이로 치는 역시 물론 나선은 합니다만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데 여기 보시면 은하가 여기 하나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M51AB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NGC 5194, 5199라고 합니다. 이게 큰 놈이 5194 있고, 5199 여기 좀 하나 더 있는 거죠. 나선은 하고, 물론, 지구로,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31 메가 라이디어니까 3100만 광년. 그러니까, 아까 그 안드로메다는 한 245만 광년인데, 이거는 3100만 광년이 훨씬 더 멀리 있는 거죠. 반지름이 한 4만 그 광년 정도라고 추산이 됩니다. 대강의 추산들이죠. 교수님 이것도 제임스 웹이 찍은 거예요? 아니면은 허블이 찍은 거예요? 이거는 허블일 겁니다. 허블. 이건 허블로 알고 있습니다. 허블일 겁니다. 허블. 근데 저 끝? 네. 지금 이것도 은하 두 개가 합쳐지고 있는 거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은하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라서 아마 이것도 합쳐질 걸 예상이 됩니다. 같은 느낌이. 아마. 예. 근데 저 가운데 예. 아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도 그렇고 우리 은하도 예. 그렇고 예. 그 가운데 저렇게 핵처럼 모여 있잖아요. 아, 예, 요거요. 네. 요거. 예. 저기 아니 이게 저기가 중력이 더 강하니까 저 안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 별들이 아무래도 서로 중력을 받으니까 네. 서로 당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서로 당기니까 뭐 일반적으로 모여들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애당초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중력이 더 커지고 걔네들이 모이니까 더 중력이 커져서 저런 게 형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안에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다든지 뭐 이래서 하는 건지. 예, 블랙홀 문제는 사실 안에 블랙홀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은하들 안에는 가운데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되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은하도 미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죠. 네.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은하가 어떻게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 사실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죠. 사실은. 아니 정말 이상한 게 왜 저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말 소용돌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기 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뭐 근데 은하가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도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가운동량이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모양은 사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 시뮬레이션에서 신흥내기에서 사실 분자동력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건. 지구상에서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어서 다들.
뭐, 수상해요. 예. 뭐, 이런 게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이제 NGC 674 이것 나선은 함대 이것도 역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선이 있죠. 이렇게 이거 역시 이렇게 태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반구에 있는 거고 역시 3,1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유럽에서 쏘아 올린 거기서 찍은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나선은 한데 대충 이게 4,6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 역시 나선 은하죠. NGC 3310. 이건 이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해서 가운데 막대가 있는 여기는 막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막대가 있는 이렇게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해서 이거는 7,7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들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저 예쁜 사진들만 제가 몇 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뭐냐? 여기에 요런 놈이 하나 있는데, 요런 놈, 요거. 요 놈의 정체가 뭐냐 이거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 이건데, 이거는 퀘이자라고 부르는 건데, 퀘이자. 이 퀘이자에서 뭐 MRK205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 얼른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별 같거든요, 별. 은하가 아니라 그냥 별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강한 빛을 내는 건 에너지를 엄청나게 내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내느냐. 별 가치인데, 그러니까 내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내는 에너지는 무려 은하 정도의 에너지를 냅니다. 은하 하나가 내는 에너지. 이거, 뭐, 황당한 거죠, 이거. 정말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가 뭐냐 이거죠. 별 같은데 어떻게 은하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냐. 은하라는 건 별이 뭐, 많게는 한 1,000억 개 정도가 모인 건데, 이거 어떻게 별 하나가 1,000억 개의 별이 내는 에너지를 낼 수 있냐 이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 퀘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정체가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교수님, 별 같은 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관측을 해보면은 네. 이것이 은하처럼 이렇게 여러 개 별들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별 하나처럼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아니, 뭐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으니. 충돌해가지고 그 시기가 충돌한 상태에서 지금 얼마 어떻게 안 돼가지고 밝게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돌하더라도 그러면 은하가 충돌했다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은하가 충돌했어도 그러면 은하의 잔재들이 쫙 있어갖고 있을 텐데 그 새로운 은하가 보통 만들어지죠. 이거 나둘이 충돌하면. 근데 이거는 은하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걸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얘의 정체가 사실 굉장히 옛날에 뭔지 알 수 없었는데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이 에너지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근데 요새 생각으로는 아마도 블랙홀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블랙홀일 거다 아마도 이 문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또 다른 은하인데, 이거는 똑같은 은하를 NGC 628 혹은 뭐 메시엘 78라는 은하인데, 대략 한 3,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허블로 찍은 거고, 이거는 제임스 웹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빛,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찍은 거고, 이거는 적외선, 그러니까 넘빨강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걸 찍은 건데,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은하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빛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중적외선 같은 거는 이렇게 낸다는 거죠. 이게 빛깔을 이렇게 칠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빛깔 빨간 게 아니라 적외선들입니다. 아주.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이거는 NGC 1433이라고 하는 은하고, 이거는 뭐 하여튼 4,6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것도 제임스 웹이고, 이것도 역시 중적외선 가운너 빨강을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아주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냥 쭉 보시고, 뭐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좀 징그러운 것도 있으신가요? 자, 이거는 NGC 584, 이것도 7,200만 광년인데, 이거는 허블하고 제임스 웹하고 합친 겁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갖고 이런 영상을 만든 거죠.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 이 허블로 찍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중적외선 모양, 이렇게 빨갛게 한 거는 아마 중적외선 모양일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일 겁니다. 이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것도 이제 흔히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이 은하들을 보이는 건데, 여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슈테판의 오중주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은하들이 이렇게 보면 5개가 있는 거거든요. 5개가. 7317, 7318에 A, B, 그다음 7319, 7320.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 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7317, 이게. 그 다음에 이게 7318에 보시다시피 2개지 않습니까? 2개. A하고 B 2개. 그 다음에 여기가 7319. 이 녀석이 마지막으로 이게 732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중에서 이 7320 이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구부터 한 4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4개, 요것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2억 9천만 광년 떨어지니까 굉장히 먼 거죠. 그러니까 2억 9천만 광년. 근데 이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다 우리가 볼 때는 비교적 가까운 은하입니다. 우리한테 가까운 은하. 대부분 은하들은 되게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1억 광년 이상 다 떨어져 있거든요. 전부 다. 몇 억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비교적 가까운 거죠. 하여튼 이렇게 5개가 몰려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5개가 몰려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거고 나머지 조금 더 먼 거인데다가 이 사이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걸 오중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자, 이 중에 7319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요놈에 이제 활성은하계라고 있는데 AGN에서 Active Galactic Nuclei라고 합니다. 활성은하계 있다는 거는 이것이 아마도 여기에 초대형 검정구멍, 그러니까 블랙홀이 여기 가운데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블랙홀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안에. 아마도 블랙홀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은하는 질량이, 그러니까 요 검정의 질량이 아마도, 그러니까 10의 6승이니까 해 질량의 100만 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40만 배죠. 240만 배로 추정이 되고, 여기서 내는 빛 에너지가 무려, 보시다시피, 해가 내는 빛에 비해서 무려 100억 배, 400억 배를 낸다고 추정이 됩니다. 거리하고 지금 맞춰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실제 보면, 그래서 이 활성은하계라서 이것이 아마도 검정구멍이 이런 거를 할 거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32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쪽인데, 요놈 보면은 이건 비교적 가까운 거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비교적 얼마나 가깝냐면 4천 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거라서 저 녀석들은 여기 보면 이걸 잘 확대해 보면은 개개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개 별들도 우리가 말하자면 분리해 볼 수 있고 중심부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놈들은 개개 별들을 볼 수가 없는 건데 얘는 개개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희한한 그런 은하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희한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은하가 있습니다. 이게 펭귄이 달걀을 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NGC 2936하고 2937인데 펭귄은 2936, 그 다음에 달걀은 2937인데 이 히드라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대략 그러니까 3억 6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허블하고 제임스 웹을 합친 겁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갖고 이렇게 이것이 허블이고 이건 제임스 웹인 거죠. 합쳤던 게 아니라 이건 허블하고 제임스 웹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합쳐갖고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펭귄이 무슨 알을 품고 있는지 보여서 굉장히 특이해서 이걸 합쳐갖고 우리가 ARP 142라고 부릅니다. ARP 142라고 하는데 ARP의 뜻은 역시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홀턴 C. 알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천문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이상한 모양, 아주 기묘한 모양들의 은하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ARP 142, 그래서 142번째로 이렇게 분류한 거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수레바퀴나라고 하는데 카트윌 갤럭시 수레바퀴나 이거는 이제 조각가 자리에 있는 건데 수레바퀴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이것도 제임스 웹에서 찍은 건데 이거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건 나선 은하하고 타원 은하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선 은하도 아니고 타원 은하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렌즈골 은하라고 합니다. 렌티큘러 갤럭시라는 게 렌즈 형태, 렌즈 모양의 은하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고리 은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리 같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아마도 4학년 전에 은하끼리 충돌을 해서 그래서
이게 충격파로 고리가 두 개가 생겼다고, 여기 고리 이게 두 개가 생겼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지만 하여튼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현재 우리의 거리가 한 5억 광년 정도가 되고, 현재 우리한테 질량은 한 뭐 수십억, 해에 한 수십억 배라고 예상이 되고, 반지름 한 7만 광년 정도 되고, 이거는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건데, 그러니까 중적에서는 각 가온, 그러니까 넘빨강 중에서 파길이가 아주 긴 놈은 빨갛게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 빨간 빛은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안 보이는 거지만. 그 다음에 가깝 넘빨강, 다시 말하면 빨강보다 조금 파길이가 긴 놈, 그런 근저석이라는 놈은 파랗거나 주황이거나 노랗게 표시했으니까 여기 이 빛깔들을 보시면은 이게 빨간 빛깔 한 거는 좀 파길이가 조금 긴 그런 넘빨강이고, 빨갛고 나머지 색깔들은 파길이가 좀 짧은 그러한 그 넘빨강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슬바키은하를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이것도 역시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제임스 웹 찍어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찍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흥미롭게도 이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위에 거는 허블로 찍은 거고 밑에 거는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둘이 상당히 이렇게 달라 보이시죠, 보면은. 위는 허블이라는 건 이건 되게 보이는 빛을 주로 찍은 거고, 이거는 적외선을 찍은 거라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보이는 빛보다 적외선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천체 자체가, 은하 자체가 적외선을 더 많이 내는 걸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거보다는 여기 오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빛들은 많이 흩어지게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못 오는 데 비해서 적외선 쪽은 넘빨강 쪽은 파기가 길기 때문에 산란을 훨씬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멀리 보려고 하면 왜 적외선이니까 넘빨강이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적외선 파장이 훨씬 더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파장이 길면 흐트리면 산란을 덜 하거든요. 훨씬 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 밤에도 왜 군인들도 그렇죠. 밤에 밤에 그거는 그거보다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만일에 안개 같은 게 많을 때는 적외선을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밤에 보는 거는, 밤에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빛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적외선은 사람들 몸에서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가운 물질은 별로 많이 안 내지만, 우리가 더운, 우리 몸에 체온이 있어 우리 몸은 계속 전자기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없어도 적외선은 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주 뜨거우면, 그러니까 무슨 불처럼 석탄이나 그런 것처럼 뜨거우면 가시광선을 많이 내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그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 정도로는 가시광선을 안 내고 대신에 적외선을 많이 내거든요. 적외선이라는 게 가시광선보다는 파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는 훨씬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온도가 이렇게 뜨겁지 않아도 적외선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밤에 예를 들어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외선으로 보면. 사람은 적외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저거는 허블로 찍었을 때는 수레바퀴 은하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 보니까 그 수레바퀴는 아니고 해파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이름은 하여튼 이름은 정말 말이 안 되게 붙인 게 사실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름 붙인 게. 정령 센스가.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그 천문학자들도 저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거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나요? 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망원경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새는 이제 허블이나 특히 이제 제임스 웹 같은 거는 아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만 봤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하게 본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망원경을 본 거죠. 물론 이제 망원경이라는 게 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만 보인 건 아니고, 전파 망원경 같은 걸로 주로 이제 훨씬 더 긴 그 라디오파 같은 것도 많이 봤으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망원경 자료들을 보고서 다 생각한 거죠, 실제로. 몇 억 년 전에 충돌을 했을 거다. 저기 아마 블랙홀이 있을 거다. 이런 추정을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같은 걸 보는데 하여튼 전혀 다른 걸.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사실은 그 시뮬레이션 신용 내기를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가 워낙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천체들이 중적을 줘갖고 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를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다 보고, 그것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 보면 이것이 어떻게 했던 것이 어떻게 됐을 거다.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해지는 거죠. 전에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스파이럴 갤럭시 이런 나선 은하들 그를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19개라고 하는데 정말 19개인가요? 그래서 주로 전부 다 제임스 웹이 찍은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중적외선, 그러니까 중적외선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을 주로 찍은 건데 재작년 1월에 한 거죠. 이거 보면 이게 19개가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런 은하들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아주 은하의 집합이죠. 은하를 딱 보여주는 집합들이고. 무서운 것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뭐 재밌는 거, 뭐 예쁜 거 하면 하는 거죠. 잘 찍힌 것만 아마 제 생각에. 무서운데. 일부러 네. 색깔도 저렇게 칠한 것 같은데. 네, 색깔은 다 덧칠한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적외선이거든요. 제임스 웹이 찍은 건 전부 다 적외선, 넘빨강을 찍었기 때문에 운동으로 다 안 보이는 걸 찍은 거고, 컬러를 이제 칠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탄 눈깔같이. 그러니까 파랗고, 뭐 하얗고, 빨갛고 한 거는 그 파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칠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은하들이 왜 이런 모양을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은하들의 모양을 좀 분류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거 아까 말했던 그 허블 망원경의 이름을 딴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 그러니까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이른바 레드시프트, 빨강 치우침을 처음으로 관측을 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그걸 말한 사람이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은하를 관측을 많이 하면서 은하의 모양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거는 타원 모양, 은하각의 타원 형의 모양, 이런 모양을, 그러니까 은하가 이렇게 타원 모양을 이렇게 진화하다가 이것이 이렇게 소용돌이로 이렇게 이게 소용돌이 치는 이렇게 스파이럴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다 생각을 한 건데, 나선 나눠진 것이 보시면 이게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 가운데 이렇게 막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막대가 있는. 이건 막대가 없이 나선이냐? 이게 막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이 아래 거는 막대가 있는 거죠. B가 이게 막대가 있는 거고, 이건 막대. 이건 막대가 없는 거고, 이렇게 나눠진 모양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규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은하 모양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라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은하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 다 타원하고 나선 은하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타원하고 나선. 불규칙은 나도 이제 가끔 좀 있어서, 불규칙한 거는 뭐 타원도 아니고 뭐 나선도 아닌 것들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진화의 단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이 허블은. 진화가 얼마나 은하들이 진화했냐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진화하는 것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허블의 자료인데 NGC 772라고 하는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은하인데 이 NGC 772라는 은하 이건 대략 이제 우리부터 거리는 한 1억 8천만 광년 정도 떨어졌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 은하를 보시면 이 은하 모양이 굉장히 묘하거든요. 이게 무슨 은하라고 생각하니까 은하 굉장히 묘한 것이 보시면은 일단 팔이 별로 없거든요. 이 팔이 별로 없어서 팔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밝게 이렇게 블록함이 있고 반짝이는 빗물이가 있어서 헬로라고 하는 게 이 빗물이 이렇게 이거 후광이라거나 그런 거 있어서 이거는 타원화 같거든요. 보면은 그럼 타원화 같은데 그런데 잘 보시면 원반이 있고 밝은 액체에 소용돌이 치는 고리가 좀 있어서 이건 나선화 같거든요. 그래서 타원화 같기도 하고 나선화 같기도 하고 뭐 좀 이런 식의 은하들입니다. 이게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거 아주 검붉은 아주 엄청나게 긴 먼지 띠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인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렌즈골 은하라고 부릅니다. 렌즈 형태의 은하다. 그러니까 타원화도 아니고 나선화도 아니고 중간쯤 어디 가운데 양쪽의 성질이 다 조금씩 있는 우리가 렌즈골 은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은하는 흥미롭게도 2020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2020년에 여기서 손님별이 터졌거든요. 이 은하에서. 손님별이 터져갖고 이거를 2020년에 이거 터진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이거를 2년 후에 이거는 이 사진을 그래서 2020년에 찍은 다음에 터졌을 때 바로 찍은 게 아니라 그럼 그 손님별이 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확 발견 다 죽은 다음에 2년 후에 찍어서 2년 후에 찍어서 이걸 발표를 언제 했느냐 바로 올해 한 달쯤 전에 발표한 겁니다. 이 사진은.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하나 아주 신선한 싱싱한 그런 자료입니다. 한 달 전에 발표한 자료죠. 네. 그러면 초신성이 폭발하고 남은 그거를 찍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이 은하 전체에 비하면 네. 초신성은 이미 다 없어진 거죠. 잔해가 뭐 거의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빨간 거는 이거에 빨간 거? 네. 이 먼지? 네. 이건 그냥 그거는 먼지지. 정말 먼지예요? 네, 먼지들, 인터스텔라 우리가 더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체 같은 그런 가스 덩어리 같은 그런 먼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분자 구름 같은 것들이고, 이거는 초신성의 잔해는 아닙니다. 네. 초신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송이를 만들거든요. 이 은하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별들이 모여 있는 건데, 또 별송이들이 모여서 또 그 별송이들이 많이 있죠, 은하 안에는 또. 근데 그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송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은하송이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허블로 찍은 겁니다. 허블을 찍은 거고, 이것이 우리부터, 그러니까 46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건데 46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46억 년 전에 나온 빛을 우리가 지금 본 거거든요. 허블이. 그러니까 따라서 46억 년 전의 모습이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게 46억 년 전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건 이제 허블에 찍은 거고, 이거를 제임스 웹이 찍은 건 이겁니다. 이건데, 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요것만 빼면 다 은하입니다. 다 은하. 반짝이는 다 은하. 은하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이 정사각형의 사진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팔을 쫙 뻗었을 때 여기 손끝에 제가 모래알 하나를 딱 치고 있어요. 모래알 하나 딱 치고 있어요. 그만큼의 크기를 찍은 겁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손을 쫙 뻗었을 때 모래알 한 개 찍은 게 요만큼인데, 이걸 제임스 웹이 찍은 건데, 근데 이 안에 수천 개가 은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알 하나의 크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은하가 수천 개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수천 개가. 그러니까 전체 우주의 은하가 얼마 있을지 정말 짐작이 안 가시죠. 짐작이 어렵죠,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거. 요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원둘레 같은 것이 이렇게 주황색이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뭐냐면, 혹시 중력 렌즈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일반 상수 이론에 따르면은 빛이 중력에서 굽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은하단에 은하가 아주 많이 있는 은하가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은하가 들어올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된 것이 마치 사방으로 아주 엄밀하면 이게 원이 돼야 되겠지만 원이 되지는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일부가 보이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아인슈타인 가락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부르는 아인슈타인 가락지. 그렇게 부르는 거고, 여기 은하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는 건 가장 멀다는 뜻이죠. 멀리 있던 거. 그것이 131억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멀리 있었던 걸 추정하면 131억 광년짜리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거리가 131억 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나오죠. 사실 생각하면 정말 이건 말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 은하송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보면 더 흥미로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은하송이 RxJ의 2119라고 부르는 건데, RX란 말은 이런 이제 이름 붙이는 것이 전부 다 묘한데, 그거는 RX라고 하는 거는 이 위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우주망원경, 인공위성 쏘아올린 우주망원경 중에 로사트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에서 찍은 거고, 거기에 이제 X를 붙인 거는, X라는 건 뭐냐면, X선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X선을 방출하는 그러한 천체를 은하를 찍은 거고, 그 다음에 J219라고 하는 건 저거는 위치 말하는 거죠. 좌표계.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좌표계를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적도 좌표라는 거, 그 적도 좌표의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219라는 건 그 좌표. 그러니까 적경, 우리 지구상에서 경도 있죠, 경도. 지구상의 경도에 해당하는 거를 우주에 투영시켜서 우주의 경도, 그 경도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219라는 거는. 219는.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왜 놀랍냐면, 자, 요거를 확대한 것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요놈,
요놈 이런 건데 이게 왜 황당하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두 개 은하의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라 요걸 겁니다 아마 요 두 개 은하가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찍었는데 요 놈은 요게 은하하고 요거하고 이게 사실은 같은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동시에 봤는데 사실 요 놈이 같은 거를 두 개로 나눠서 두 거를 보는 겁니다. 두 개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거를 본다고 예상이 됩니다. 뭐가 다르냐? 여기 보다시피 이거는 320일 더 이거보다 지난 거, 이거는 1000일이 더 지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래서 트리플드 갤럭시란 말이 세 개가 겹쳤다는 거예요. 은하가 세 개가 겹쳤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래비테이션 렌징이니까 중력 렌즈 아까 말했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승 이론에 따른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것이 세 개로 보이는 거죠. 세 개로 이렇게 더블이 돼서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자 은하송이가 아주 똑같이 아주 완전히 공 모양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은하송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을 텐데 그래서 말하자면 울퉁불퉁하거든요. 질량의 분포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중력렌즈가 그 은하송이를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중력렌즈 효과 때문에 빛이 굽게 되는데 굽는 게 울퉁불퉁하니까 빛의 굽는 모양도 일정하게 똑바로 굽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굽으면 그 중에 어떤 놈은 많이 굽어서 멀리 돌아오고 어떤 놈은 또 그냥 짧게 굽어서 금방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가 여러 가지 섞이게 됩니다. 길게 오는 경로, 짧게 오는 경로가 섞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각각이 다 영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오는 놈은 금방 온 거고 길게 돌아오는 놈은 오래 걸려서 오기 때문에 더 옛날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가장 길게 따라온 빛이 가장 오래된 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바로 이게 가장 멀리 온 건데 가장 길게 오라서 가장 오래된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 이게 손님별이 하나 보이는 거거든요. 손님별이 하나 터진 거죠. 슈퍼가 터진 거를. 근데 그것이 320일 지나고 그다음에 1000일 지나게 되면 사실상 없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손님별이 있고 그다음에 320일 지나서 이렇게 약해지고 그다음에 1000일이 지나니까 손님별이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0일 지나면 뭐 3년이 거의 3년 지난 거죠. 그럼 손님별이 다 이제 다 터져서 끝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자료죠. 이 자료는 보면 진짜 이게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놀랍게도 한 번 딱 봤는데도 사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간을 여러 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 1000일만큼 차이가 나는 거, 1000일 후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1000일 후가 사실 보시다시피 3억 2천만 년 전인데 3억 2천만 년 전 걸 보는 거죠. 3억 2천만 년 전에서 1000일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놀라운 건 손님별을 정말 봤다는 거는 참 굉장히 이건 정말 놀랍고 아주 흥분됐던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진성이 폭발하는 과정을 찍었다고 본 거네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는 게 이렇게 관측되는 게 세 가지라서 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첫날이라고 하면 첫날에서 320일 후, 1000일 후는 봤지만 이 사이는 못 본 거죠. 그건 안 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00일 후 이런 거는 이제 보지 못한 겁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사실은 요걸 계속 보고 있었으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임스 웹에서 계속 보고 있었으면 그렇긴 합니다. 가운데 게 제일 오래된 거고. 그렇죠. 이게 제일 오래된 거죠. 근데 그 다음 밑에 거 보면은 그게 이제 300일 지난 건데. 320일. 그거는 지금 오른쪽 밑에 굉장히 밝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슈퍼노바인가요? 그게 그럴 것 같네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럴 것 같네요. 요게 슈퍼노바인데. 그러면은 그거고 이건 없어졌고. 이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 요거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저거는 이건 아니고. 이건 다른 아마 제가 보기엔 다른 별 아닌가 싶은데 생각에.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신기한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보면은 제가 봐도 참 상당히 참 놀랍고 정말 흥분할 만한 데이터들이고 내가 이걸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런 거는 물론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제 전문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한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아주 상세한 그런 어떻게 분석했냐 이런 것들은.
이것만 하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에서도, 그러니까 물리학의 분야가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천체 물리학 분야, 천체 물리학에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하는 쪽도 있고, 우주에, 그 다음에 우주 거제 우주하고, 뭐 일반성들하고, 뭐, 그 안에서 굉장히 분야가 나뉘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궁금한 게 많아서. 예. 그럼 저 세 개가 지금 어쨌든 천일 후까지 동시에 다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예,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세 개가 찍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특이한 가중 거죠. 노출이 된 거네요, 본의 아니게.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에서 온 저 천체, 저 은하에서 온 빛이 예. 말하자면 세 가지로 온 거죠. 세 가지로. 예. 세 가지로 와서 그 하나는 이제 제때 왔고, 하나는 320일 늦게 왔고, 하나는 1000일 늦게 온 겁니다. 근데 시점은 어쨌든 간에 같은 시점에서 다 보이는 예, 예. 우리 입장에서 한 번에 본 거죠. 한 시점에서. 타임머신이고. 예, 그런 셈이죠. 타임머신 같은 셈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저 많은 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저거 세 개가 네. 저 세 개 중에 뭐 어쨌든 두 개는 허상이라고 봤을 때 뭐 허상은 아니지만. 그걸 예. 이제 하여튼 저 세 개가 다 지금 실제 하는 건 아니니까 실존하는 건 아니니까 저 중에 뭐 제일 아니 마지막 그렇게 동안- 말하면 아무것도 네. 실제하는 거 없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3억 2천만 네. 년 전 얘기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다 세 모르는 개가 거죠.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 자꾸 그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말이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저게 각각의 그 다른 게 아니라 예. 다른 은하가 아니라 다 같은 거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이제 중력 렌즈의 효과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라인이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가락지라고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 링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도 뭐 딴 데도 이런 것도 약하게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뭐 요런 거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여기에 강력한 은하 송이가 있는 건데 되게 큰 은하 송이가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뒤에 있었던 은하가 올 때는 그 중력 렌즈 효과를 받을 거는 뭐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측을 했었을 때 아마 요거 보면 이제 요 모양들을 뭐 아마 저는 그냥 이거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이거 이제 결과만 얘기하는 거지만 뭐 실제로 한 사람은 상당히 엄밀하게 분석을 해봤을 겁니다. 요거 형태나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상당히 많이 분명히 상당히. 그래서 내린 결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천체 물리학자는 하늘을 보지는 않겠네요. 모니터만 지금은 쳐다보고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만 보고 있죠. 데이터만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뭐 실제로 망원경을 관측하는 분들도 지금 사실 옵티컬을 보는 게 별로 아니고 결국은 옵티컬 보더라도 다 스크린 봅니다. 사실 컴퓨터 모니터 봅니다. 전부 다. 사실은 다. 직접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네. 사실은. 그래도 조금 좀 뭐랄까 좀 그런 멋이 좀 없죠. 멋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자, 이것도 이제 은하송인데 이거는 이제 아벨 2764라고 해서 이거는 뭐 봉황자리라고도 하고 불사조라고도 합니다. 피닉스 영어는 피닉스니까 불사조죠. 우리는 보통 봉황이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15광년 쪽에 있는 이게 은하송이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아벨이라는 사람도 역시 뭐냐면 이제 사람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아벨도 역시 천문학자 이름입니다. 조지 아벨이죠.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은하들 분류할 때 붙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뭐냐면 자, 요놈 이거는 별이거든요. 요건 이게 우리 은하에 있는 별입니다. 미리네에 있는 별입니다. 여기 은하송이가 아니라 은하송이라는 거는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지만 요 별은 그냥 우리 은하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별의 이름이 굉장히 묘한데 V-스타, BP에 뭐 페니시스라는 거는 봉황자리, 불사조 자리에 있다는 뜻이고 V-스타라고 하는 건 이게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이거는 변광성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변하는 깜빡이 별이거든요. 그리고 HD도 이제 사람 이름이고 별의 목록이죠. 1973은 이제 그 순서, 그 목록의 번호 순서인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보면 아까 거기 은하송이를 지금 보면 이게 5만 개가 넘는 은하들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 지워야죠. 5만 개 넘는 거. 이게 페가수스 자리에 한 27억 광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하송이가 2390을.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Euclid has delivered yet again. 뭐 이게 유클리드 망원경이 이제 그동안 관측한 거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provided by our Euclid telescope. They reveal an abundance of new science, enabling scientists to hunt for rogue planets, use lens galaxies to study matter, explore the evolution of our universe, and 이게 more. 우리 은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Let's dive into some of the features of these breathtaking new images. Euclid has captured the incredible galaxy cluster Able 239. 예, 제가 말했던 바로 요거 Here, the 클러스터들, telescope reveals 은하송이들 제가 몇 개 the 여기서 좀 display of over 여기서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은 50,000 이것 때문에 galaxies. 5만 개 이상의 It's 은하들이 모여있다. subjecting a stunning 뭐 이런 array of 얘기들이고 gravitational 참 lensing. 그래피테이션 렌스, 그 중력 렌즈로 이렇게 This phenomenon not only provides a stunning view, but also serves as a crucial tool for Euclid. By studying these light distortions, scientists can indirectly measure the amount and distribution of dark matter, peeling back the layers of one of the universe's greatest mysteries. Here we see Messier 78, 예, or 또, M78. This sea is one of the brightest nebulae in our sky and is a site of active star formation. Euclid's infrared vision exposes these otherwise hidden regions of star formation in M78, giving us insights into how stars are formed and the effects of these young stars on their dusty environments. 이게 상당히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좀 길어서 그냥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여기 다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요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ESA가 유럽 항공우주국에서 유클리드 망원경에 대해서 이제 대중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소개하는 유클리드가 그동안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그동안 성취한 업적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라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걸 보시면 되니까 보시고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요즘에 유튜브 자동 번역 아주 잘 돼요. 그렇죠. 저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마 바로 번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말로. 자, 이거 마지막으로 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도라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은하단입니다. 은하 송이들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보시면 제임스 웹이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이제 한 3,5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리는 크기가 3,500만 광년이고 이 은하 송이의 크기가 거리는 그다음에 3억 5천만 광년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게 이제 은하들 말하는데 이게 판도라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판도라의 그 집단이라는 얘기죠. 판도라의 송이. 판도라가 왜 판도라냐?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상자를 여니까 뭐 온갖 게 찢어져 나왔잖아요. 놀라운 게 막 나와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이 은하의 송이에서 이거 관측을 해서 여기 얻은 자료에서 엄청난 것들이 아주 놀라운 것들이 많이 쏟아 나왔다. 그래갖고 판도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판도라의 그 송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별이죠. 이거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별이고 우리 미린에 있는 별이고 여기 은하 송이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은하 송이가 이게 집단에 보면 은하 송이고 하나, 2개, 3개 정도 은하 송이가 있어서 은하 송이를 다 합치면 이게 하나가 국송이가 한자어로는 초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각 넘빨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넘빨강 그러니까 근적외선으로 찍은 건데 그 근적외선으로 보이는 여기 은하들이 최소한 5만 개 이상이 여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보면 5만 개가 되나 보죠. 그리고 여기 질량이 아마 해에 한 2,600조 배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것들이 많은데 빨간 것들은 뭐냐면 이것이 주로 은하가 빨갛게 변형된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는 빨강 치우침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시프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어서 거기서 나온 빛들이 빨강 쪽으로 이렇게 파기가 길어져 있는 거. 그런 거고 뒤쪽에 있는 게 더 먼 은하들이 조금 더 크게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 렌즈로 이게 확대돼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도라의 그 은하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줘서 아직 수수께끼도 많다고 하는데 그 하나만 이제 이거 보면 역시 이것도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한 겁니다. 판도라.
그게 판도라 얘기입니다. Displaying various depths of space in a single image, ranging from a foreground star in our own galaxy to the megacluster forming as multiple massive galaxy clusters merge 4 billion light years away. 네, 세 개가 있죠. Even more 세 개가 distant galaxies behind the cluster, whose light is magnified and distorted by the megacluster's warping of space-time. Without the cluster's magnification boost, even the Webb telescope could not see these faint, extremely distant galaxies. Some features that Webb shows distinctly, like this dusty red galaxy, were not detected at all when the Hubble Space Telescope studied the region. 허블로는 안 보였던 게 제임스 웹으로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Certain galaxies for follow-up to get precise distance measurements and details about intriguing features. This small red dot is a distant source of infrared light that has so far defied characterization. It must be extremely compact, because even with the visual stretching caused by the cluster's warped spacetime, it still appears as a tiny dot. One theory is that it is a glowing disk of gas surrounding a supermassive black hole in the early universe. Webb's follow-up observations will further reveal the wonders of Pandora's cluster and uncover a new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은하들만 드렸는데 별로서 그냥 은하가 아니라 그냥 별 하나로서 가장 먼 별이 물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에어렌들이라고 하는데 에어렌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고래자리 세투스라 고래자리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은하들이 있고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해서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빨간 게 하나 여기 하나 빨간 게 하나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그 허블로 우리가 관측은 2019년에 했는데 202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자료를 굉장히 하다가 이게 이제 사실은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 은하송이가 이제 70억 광년에 있는 은하송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다 뒤에 여기 붙인 거는 이거는 이제 별에다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은하송이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중력 렌즈 효과가 있어서 여기 보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게 이렇게 굉장히 약하지만 빨갛게 거기에 이제 중력 렌즈 효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빨강 치우침이 아까 G라고 하는 게 6.2인 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멀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허블 굉장히 멀어서 이게 아마도 129억 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예상이 되고 추정이 되고, 그래서 138억 년이 지금 그 큰 뻥이 이게 138억 년이죠. 빅뱅이. 그러니까 따라서 불과 9억 년 큰 뻥이 있은 지 9억 년 뒤에 있는 별빛이 129억 년이 걸려서 우리가 지금 본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빅뱅이 있은 지 9억 년 후에 별빛인 거죠. 별이. 그래서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129억 년 걸려서 이게 온 거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은 아마도 질량이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가장 적게는 한 태양의 해 질량 한 20배에서 가장 많게는 한 200배. 대략 한 50에서 100배 사이라고 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다 훨씬 큰 거죠. 해 한 100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거리는 129억 년 걸려서 왔지만 현재 거리는 280억 광년이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에어렌더라는 말이 옛날 고대 영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게 새벽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새벽별. 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본 것이 이겁니다. 이게 은하송이고, 이 은하송이가 이게 엄청나게는 이건 우리 별이지만 은하송이가 있는 데서 이 부분, 요 한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본 거고, 요 중에 요 놈이 에어렌더라고 하는 별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요 한 놈이 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임스 웹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조금 남긴 했는데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좀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해야 되겠죠.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조금 몇 개 더 하면 이제 은하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마지막 정리해서
정말 깊고 깊은 하늘, 저 멀고 먼 그 하늘을, 멀고 먼 우주의 끝까지 갔었을 때 가장 먼 하늘의 깊이가 뭐가 있을까? 뭐 그거를 좀 마저 끝까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에 자세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우주의 시초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맨 뒤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서 그때 우주론을 할 때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관측에 대한 얘기만 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관측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여졌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얻어냈다. 특히 우주망원경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은 드린 겁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지금 저기 있는 거 별이나 은하의 번호들이 다 지금 매겨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매겨져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것도 많죠. 사실 아직도. 왜냐하면 지금 전체 은하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지만 추정컨대는 최소한 우주 전체 아마 수천억 개라고 생각이 되는 은하가 수천억 개 아마도. 그중에 우리가 관측한 거는 그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극히 일부. 그래서 그 관측한 것들을 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목록을 다 매겨놓은 거죠. 그게 정확히 몇 개나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발견한 것도 꽤 됩니까? 은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하로는 아직. 뭐 소행성들은 많이 있지만 은하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뭐 관측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현산 1.8m인데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비교가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제임스 웹 검색해서 그 이미지 갤러리나 예. 동영상 갤러리 가면 좀 코스믹 호러 같은 좀 무서운 것들이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은하도 그렇지만 이 별도 보면은 그 에어렌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별이 그러니까 뭐 진짜 한 129억 년 걸려서 우리한테 보는다고 하면 참 그렇죠. 글쎄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지. 에어렌달이 원래 그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살던 섬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 동네인데 이게 허블로 찍은 게 조금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허블은 그래도 보이는 빛을 주로 많이 찍은 거고 우리도 똑같이 볼 수 있는 이 제임스 웹은 전부 다 사실 주로 다 적외선이거든요. 다 이렇게 넘빨강이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그렇죠. 그런 면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임스 웹은 거의 사람 찍는데 뼈까지 다 찍어 놓은 느낌.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그런 셈이죠. 감사합니다. 끔찍한 거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뭐 하여튼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봐서 남은 거 조금 남았는데 그걸 마저 할지 아니면 뭐 금방 지나갈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뭘 할 거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주로 말씀드린 게 다시 말씀드리면 천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천문학. 그러니까 관측을 말씀드려도 실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천체 별이라든가 뭐 처음에 우리 행성부터 시작을 했죠. 행성에서 별에서 그다음에 이런 그 은하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말하자면 천체 물리학으로 들어가서 이런 별들이라는 게 과연 정체가 뭐고 별이 어떻게 된 거냐, 은하가 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체가 뭔가 하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주란 게 정말 뭘까? 우리가 우주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주란 것이 어떻게 탄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게 과연 거기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주가 인간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우리와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까 하는 것들은, 그거는 제일 뒤에, 저희 강의 시리즈 제일 뒤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일단은 오늘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